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전 학창 시절에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런절 질투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 저로 인해 늘 전교 2등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나 이번에 점수 몇 점 나왔니? 시험만 끝나면 찾아와 묻던 여자였죠. 글쎄, 아직 점수 안 매겨봐서. 근데 좀 잘 못 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여자애는 입이 귀에 걸려선 자리로 돌아가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제가 1등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친구는 절 째려보면서 울곤 했습니다. 난처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하도 절 라이벌로 만드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번엔 누가 1등을 하며 보자며 경쟁을 붙일 정도였죠. 그러나 전 한 번도 그 친구를 경쟁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경쟁자는 늘 저였거든요.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가 혼자 3남매를 먹여 살리셨어요. 전 첫째다 보니 엄마의 무거운 어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이라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전 벽보에 제가 전교 1등이라고 붙는 걸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시며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고 자랐는데 대학 갈 돈이 없어서 어떡하니. 공부가 뭐 대학 가는 사람만 하는 건가? 엄만 딸이 1등인 게 자랑스럽지 않아? 당연히 자랑스럽지. 근데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서 그래. 에이, 그런 소리 마라. 내가 1등인데도 가기 싫어 대학에 안 가는 거다.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1등 할 거야. 엄마는 학교에서 경비 일을 했습니다. 학교 경비 아줌마가 저희 엄마라는 건 학교 선생님들 외엔 아무도 몰랐어요. 전 엄마가 경비 일을 하더라도 제가 1등인 벽보를 보고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아빠만 살아계셨어도. 됐어. 빚만 잔뜩 남긴 아빠 살아있었으면 더 큰 사고를 쳤을지 누가 알아? 엄마더러 미안하지 말라고 한 말이었는데 엄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네,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 집이 저 대학 보내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빚까지 남아서 전 학자금 대출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반항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왜 대학에 못 가느냐고 빚을 내서라도 보내달라고 떼를 썼어요. 그런 저에게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생긴 빚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동안은 공부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 엄마 속도 많이 썩였습니다. 엄만 그런 저를 붙잡아 달래면서도 대학에 보내준다는 약속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전 확실히 알았어요. 난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공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또 혹시 모르잖아요. 잘하다 보면 또 언젠간 기회가 생길지도요.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도 저희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보러 가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결국 전 일부러 수학능력 시험 답안지를 밀려 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대학에 안 가는 진짜 이유를 끝까지 추측조차 할 수 없길 바랬어요. 그렇게 전 제 학창시절의 마지막 성적표를 제 손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원서를 쓰던 그때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학교에 오면 제 손을 뒤집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교 2등 하던 친구가 저에게 와서 비아냥거리더군요. 넌 어쩜 수능에서 그런 실수를 하니? 여태 한 번도 안 하던 실수 아니야? 다시 공부해서 가면 돼.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죽어라 1등을 했대? 그건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한 것뿐이야. 내가 공부 잘하는 걸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공부는 죽어라 잘하면서 왜 그런 멍청한 실수를 했냐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즈음엔 저도 날이 좀 서 있었어요. 모두가 제 얼굴만 보면 물었으니까요. 왜 대학에 안 가느냐고. 전 답안지를 밀렸었단 답이 있어서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죽어도 가난해서 못 간다는 소리는 하기 싫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해서 못 가지만 어차피 공부 잘하니까 다음에 가면 된다고 당당한 척 말하고 다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졸업이었습니다. 엄마가 학교 경비원인 것도 들키지 않았고 가난하다는 사실도 잘 숨겼으니 일단 졸업이나 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직전 교실 안에 소문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야, 경비 아줌마 말이야. 우리 반에 엄마라는데? 누구 엄마? 전교 1등. 어머. 엄마가 학교 경비원인 것이 밝혀지자 제가 수능시험 답안지도 일부러 밀려 쓴 것 아니냐고, 가난해서 대학에 못 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문제는 그 말이 다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도 반 친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필 전교 2등 친구에게요. 머리를 예쁘게 파마한 그 친구와 제 모습이 대조되면서 어찌나 창피하던지. 그 친구는 소문의 실체를 확인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절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 저는 이 직장 저 직장 전전하다가 엄마의 뒤를 잇듯이 학교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비원 자리였는데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고 지금껏 고졸로 다닌 직장보다 처우가 훨씬 좋았습니다. 엄마가 하던 일이니까 저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달갑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전교 2등 그 친구였죠. 그녀는 절 볼 때마다 묘하게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던 터라 그 애의 존재가 버겁진 않았어요. 남편은 학교시설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더군요. 우린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엄청나게 긴장했습니다. 제가 내세울 게 없어서 더 그랬어요. 사실 직전에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예비 시부모님께는 괜한 흠이 될 수 있다며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도 엄마 혼자 나오셨죠.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큰 기대가 없어 보였달까요? 제가 알기론 남편은 시댁의 장남이었거든요.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살면서 상처를 워낙 많이 받은 터라 안도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혼에 관해 전화 한 통이 없으셨죠. 늘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었지만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어요. 결혼식장은 꽤 좋은 곳을 얻었는데 결혼식 날에서야 직장에 와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희 벌이에 뭐 이렇게 거창한 데를 얻었어? 아,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좋은 곳에서 하라고. 없는 돈을 쓸데없이도 쓰는구나. 너희 어머니도 학교 경비원 출신이시라며? 예? 학교 경비원도 집안 내력이니? 검사, 의사, 교사 같은 사자 돌림 집안은 봤어도 학교 경비원 집안은 처음 본다 얘. 신부 대기실이었습니다. 전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어요. 지금껏 밥 한 끼 사주신 적 없던 분이 결혼식 날 대뜸 저희 모녀에게 모욕을 주는데 성질 같아선 대받아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당신 아들은 뭐 대단하냐?
그렇게 대단했으면 날 만났겠냐 그러면서요. 근데 그게 결국 제 욕이더라고요. 그만두자 싶었죠. 좋은 날인데, 내가 주인공인 날인데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신부 대기실로 절 보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모든 식구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러 번 일가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한사코 그럴 것 없다며 거절하셨거든요. 그땐 배려인 줄 알았는데 그날에서야 알았죠.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창피했던 거예요. 그날 남편의 남동생을 처음 봤습니다. 저와 남편이 연애하기 직전에 결혼한 남동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남동생이 나름 친절하게 인사를 하기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볼일을 마치고 온 남동생의 아내, 저에겐 동서될 사람이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전 너무 놀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동서는 바로 그 전교 2등, 늘 절 질투하던 그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절 보고도 놀라지 않더라고요. 전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도 학교 경비원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게 되었죠.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동서가 그 친구라니, 세상에 이게 무슨 질긴 악연인가 싶었죠. 그 친구도 놀란 건지 결혼식 내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을 때 또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시어머니는 굳이 시댁에 올 거 없다며 인사를 거부하셨습니다. 덕분에 다행인 건 동서를 가족으로 볼 일은 한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선 종종 눈이 마주쳤지만 동선 아예 절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전 당장이라도 네가 시어머니에게 내 엄마 이야기를 했느냐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엄연히 직장인데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절 경멸의 시설로 안 보는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아예 무시하는 걸 더 섭섭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어느덧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에도 뭐 굳이 오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3번 전화를 걸면 한 번 받는 식이셨습니다. 그래도 그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갔어요. 남편은 굳이 오지 말라는데 뭘 가냐는 식이더라고요. 당신은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지. 어머니가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아. 그래도 명절에도 안 가는 건 좀 그렇잖아. 당신이라도 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당신 집에 당신을 끌고 가야겠어? 나도 별로 안 가고 싶어서 그래. 왜? 그러나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했으나 그즈음 아이가 생기면서 잊고 지냈어요. 남편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기쁨 때문인지 시댁에 가는 문제도 전보다 덜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명절이다 보니 동서와의 불편한 만남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는데 동서네 식구는 벌써 와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얘, 네가 무슨 주인공이라도 돼?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어머니, 저희가 뭐 그렇게 늦었다고 핀잔을 주세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남편이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속으로 내심 통쾌했지만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예의 없이 그게 뭐야? 우리가 가장 늦은 건 맞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잠이 많아져서. 마침 임신 사실을 알리기 좋은 타이밍이다 싶었죠. 이 사람 임신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애 가지면 늦게 와도 된다고 누가 그러든? 그러니까 내가 니들 오지 말랬잖아. 올 거면 제때제때 째깍째깍 오든가. 네 마누라만 애 가진 줄 알아?
시어머니는 동서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새애기도 임신했다. 그런데도 나 힘들까봐 일찌감치 와서 일도 돕고 말동무도 해주고. 내가 이러니까 니들 노는 걸 안 달가워하는 거야. 언제 부른 적도 없으면서 마치 불렀는데도 매번 이런 식이라는 듯 말하더라고요. 기가 찼지만 동서까지 임신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그날 결국 음식 준비며 설거지까지 모든 건 제 몫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시어머니만 자리를 비우면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며 한참을 있다가 오질 않나. 어느새 두 여자 모두 나가고 저만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땐 또 어땠게요. 전 음식 장만을 하고 나르느라 가장 마지막에 상에 앉았는데 이미 다른 식구들은 거의 다 먹은 상태더라고요. 서둘러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간장게장 접시를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웬일로 챙겨주나 싶어 감사하다고 말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그건 내가 배만 발라 먹은 건데 다리에 살이 끄득끄득하더라. 다리 잘라서 쪽쪽 빨아 먹어. 아까우니까. 게장 접시를 다시 보니 정말 뚜껑 부분은 싹 비어있고 다리만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남은 게껍질을 저한테 준 겁니다. 다리에 남은 살이 아까우니 발라 먹으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내민 게껍질을 들더니 벽에다가 집어던졌습니다. 여보. 전 화들짝 놀라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있는 밥그릇이며 국그릇, 반찬 접시까지 밀어버리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남편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머니, 제 와이프가 우스워요? 에? 어머니가 먹고 버린 게껍질을 빨아먹으라고요? 에? 당신이 제정신이야? 그렇게 화가 난 남편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팔을 붙들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내가 진짜 그거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어? 정신 차려. 거실은 난장판이 돼 있었습니다. 결론 남편은 절 데리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난장판이 된 집을 두고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절 무시한다고 해서 제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전 결국 혼자 남아 남편이 쏟아버린 음식물을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치우는 내내 다른 식구들은 도울 생각은 하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갔는데도 TV나 보면서 깔깔거리질 않나. 동선 과일 깎아준다는 핑계로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전 너무 지쳐서 만신창이가 된 채로 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하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고민하는데 저 앞에 화단에 남편이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짠하던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도 멀리서 절 보곤 쭈뼛쭈뼛 다가오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쌓인 게 많아서. 전 결국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분명 같은 집 안에 있는데 한 식구라는데 저만 식모처럼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던 시간이 서러웠나 봐요. 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론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집 아들인 남편이 괜찮다는데 그래, 안 보고 살면 어떠냐 싶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배는 불러 전 만삭이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만삭인 사람은 저와 동서뿐이어서 저희 둘은 학교 안에서 여러모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전교 1등, 2등을 하던 그때처럼 묘하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죠. 학교 안에서 누구도 저희가 동서 사이라는 걸 몰랐어요. 전 학교에 육아휴직계를 제출해 동서보다 먼저 휴직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서를 안 보니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좀 편하다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산 준비를 하느라 바쁘던 때였어요.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갈 건지 얼마나 있을 건지 하는 것들을 남편, 친정엄마와 함께 의논하던 중이었어요. 웬일인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처음이라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전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더라고요. 예, 애기 낳을 때 되지 않았니? 그간 통 연락이 없더라. 마치 섭섭하다는 듯한 말투에 그간 연락을 안 한 게 좀 효과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몸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조리원 들어가려고요. 조리원? 아휴, 니들 벌이의 조리원은 너무 비싸지 않니? 그놈의 벌이. 진짜. 대줄 것도 아니면서 무시하는 말이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리원이 몸풀기에 좋으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무슨. 그럼 됐고 내가 미역국이나 끓여주마.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좀 더 살갑게 대해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전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과 저희 친정 식구들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기에 물었더니 동서도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 농담 반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 어디서 주워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서야. 당신이 장남인데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가 있어? 동서만 며느리야?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얼굴이 빨개진 채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쩐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만두었어요. 퇴원하고 아기와 조리원에 들어갈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역국을 끓여준다 할 땐 언제고 전 남편과 함께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출산 전부터 남편은 조리원에 함께 있고 싶어 했지만 전 반대였어요. 조리원에서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당신이 있으면 더 신경 쓰인다고 나 혼자 편히 쉬겠다고 했죠. 조리원에서의 첫날, 남편이 돌아간 뒤 전 정말이지 오랜만에 혼자 쉬었습니다. 은근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전 조리원 안을 산책하다가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 와 있다니 남편에게 듣고 오신 건가 싶던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곁에 있더라고요. 동서가 같은 조리원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찌나 다정하던지 누가 보면 엄마와 딸인 줄 알겠다 싶을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동서를 꼭 안아준 뒤 조리원을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 기가 차서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마침 돌아서던 동서가 절 발견했습니다. 기가 찼지만 딱히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어머 형님 맞죠? 모른 척 묻는데 어찌나 얄밉던죠. 전 마지못해 동서를 돌아봤습니다. 동서도 여기 있는 줄 몰랐네. 동서는 반갑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어머머머머, 역시 어머니 통도 크셔라. 전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형님도 어머니께서 이 산후조리원 끊어주신 거예요? 하긴 형님네 형편에 이런 고급 조리원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세상에 어머님께서 이번에 큰돈 쓰셨네요. 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동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주셨다고? 네, 형님도 내주신 거 아니에요?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제 표정을 본 동서가 실수했다는 듯, 하지만 어쩐지 고소하단 눈초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 제가 실수했네요. 설마 형님은 안 내주신 거예요? 어머, 어머니께서 깜빡하셨나 봐요. 전 그 말이 더 열받았습니다. 뭘 깜빡하셨다는 거야? 내 산후조리원 비용? 아니면 나도 애 낳은 걸 깜빡하신 건가? 맞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거죠. 아기는 건강하죠?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서는 학창 시절의 전교 2등. 그 여자애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요. 말로만 형님, 형님 하면서 여전히 절 견제하고 약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땐 제가 1등이었지만 지금은 그녀는 학교 교사, 전 학교 경비원이라는 차이가 있었죠. 전 화를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건강해. 그러고 보니 동서 아이는 딸이라며? 예쁘겠네. 어머, 제 소식은 들으셨군요. 그럼 그래도 한 식구인데 아기를 낳았는지 뭘 낳았는지 정도는 알며 살지. 그게 도리니까. 형님도 참 섭섭하셨구나. 제가 워낙에 바빴어야죠. 전 학교 교사잖아요. 육아휴직 전까지 처리할 것도 너무 많은데다 휴직하자마자 출산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형님이야 뭐 인수인계할 만한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육아휴직계 딱 내고 오셨겠지만. 말에 씨가 가득 담겨 있다는 걸 알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얼마 전에 출산한 산모 둘이 머리채 잡고 싸울 순 없잖아요. 가서 쉬어. 좀 피곤하다. 저기 형님, 근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가려는데 동서가 절 붙잡았습니다. 뭐, 또 할 말이 뭔데? 동서가 저에게 한 발, 두 발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귀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개같이 학교나 지키는 주제에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떨 건 아니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까이 선 동서의 눈빛은 학교에서 절 경멸에 차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동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다고 이러세요. 증거 있어요? 전 기가 찼습니다. 동서, 아들 낳은 게 유세인 시대는 아니잖아. 왜 넌 아직도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니? 내가 아무리 학교 경비원이고 네가 교사여도 도저히 전교 1등 못한 건 해소가 안 돼? 그 순간 동서는 제 머리칼을 휘어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산후조리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직원들이 달려와 저희를 말렸지만 저도 동서의 머리카락을 야무지게 휘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거 놔 이년아. 네가 먼저 놔. 결국 저와 동서는 서로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뽑은 뒤에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겨우 힘으로 떼어낸 것이었어요. 그날 밤 산후조리원에 들른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학창시절부터 이어진 동서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남편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남편에게라도 동서와의 관계를 털어놓자 마음이 좀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저와 동서가 만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날 제 방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기 모유를 준 뒤 잠에서 막 깬 참이라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손엔 큰 보온병이 2개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왔다. 몸은 좀 어떠니? 아들이라며? 동서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겠지 싶어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말 없이 있는데도 상관없다는 듯 시어머니는 보온병 하나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얘따, 내가 끓여주겠다고 한 미역국. 시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이 방이 더 크네. 너 도대체 돈이 어디서 썩어나서 이 비싼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거니? 아휴, 됐다. 지들 없는 돈 털어 쓴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에휴. 시어머니는 절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문 쪽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몸조리 잘해라. 난 바빠서 간다. 그리곤 정말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전 덩그러니 남겨진 보온병을 봤습니다. 그래도 약속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오긴 한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멀찍이 치워둘 생각으로 보온병을 들었는데 순간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뭘 끓인 건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결국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커다란 전복에 그득그득 든 미역국이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은 직후라 온몸이 예민해 후각도 예민할 때였거든요. 냄새만 맡아봐도 전복이 얼마나 싱싱한지 알겠더라고요. 말은 못되게 해도 산모라고 좋은 미역국을 끓여온 모양이다 싶어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전복 미역국을 보는데 어찌나 입맛이 돌던지 밥이라도 먹어야 하나 싶어 일단 식지 말라고 보온병 뚜껑을 닫은 뒤 즉석밥이 어디 있나 찾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려 깜짝 놀라 보니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린 것처럼 휑하니 넘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전복 미역국을 본 뒤라 그런지 말도 밉게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미역국 감사해요. 제가 약간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온병의 위치를 보더니 잽싸게 그것을 낚아채 갔습니다. 보온병이 바뀌었더라. 이게 네 거야? 내가 바빠가지고 깜빡했다.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고 간 보온병 안엔 분명 전복 미역국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제가 보온병 뚜껑을 꽉 닫아둔 탓에 시어머니는 제가 내용물을 봤다는 생각을 못하는 눈치였어요. 전 모른 척 물었습니다. 그럼 좀 전에 두고 가신 보온병에 뭐가 들었는데요? 여기 팥죽. 내가 먹고 싶어서 산 건데 거기다 담아왔거든. 물론 네 미역국은 내가 끓인 거야. 전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착각하는 것 같아 방금 주신 게 미역국이 맞다고 말하려던 차였습니다. 나 간다.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냉큼 나가버렸어요. 전 결국 보온병을 들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저 앞에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저에게 주었던 보온병을 내미는 모습을 봤어요. 분명 팥죽이라고 했는데 동서가 팥죽이 먹고 싶다고 했던 건가 싶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서도 산모인데 굳이 팥죽을 사다 줬을까 싶은 거예요. 정말 사다 준 건지 말이나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방으로 돌아와 보온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보온병 안에도 미역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역국 안에는 전복 같은 건 없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는데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인스턴트 미역국이라는 걸. 냄새가 얼마나 자극적이던지
전 이내 보온병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멍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보온병을 착각한 게 아니었던 거죠. 전복이 그득그득 든 그 미역국은 동서를 위해 끓여온 것이었고 저에게 줄 미역국은 인스턴트 미역국이었던 겁니다.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사랑 못 받는 게 그렇게 한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제가 학교 경비원이어서 직업이 별 볼 일 없을 뿐이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싶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결혼을 반대라도 하든가 무관심한 투로 일관하더니 교사인 동서에겐 비싼 산후조리원 비용은 물론 정성 가득한 전복 미역국을, 저에겐 인스턴트 미역국 하나 달랑 끓여다 주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왔어요. 전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전복 미역국을 끓여주겠다며 절 달래더라고요. 전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정말 싱싱한 전복이 그득그득 든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맛이 너무 좋아서 혹시 사왔느냐 물으니 사실은 저희 친정엄마가 끓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친정엄마가 저보다 재혼한 새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길 바랬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오실 것 없다고 한사코 말렸는데 그 일을 엄마도 알게 된 건지 그날 이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자주 산후조리원을 오갔습니다. 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절 돌보자 저도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 아이와 함께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친정엄마는 비싼 재료를 쓴 미역국이며 반찬을 열심히 해다 주셨어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해도 계속 해다 주셨어요. 제 얘기를 새아버지도 들으신 건지 새아버지도 집에 자주 오셨어요.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시면서 오히려 새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육아휴직 기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시어머니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제 카톡 프로필을 보신 건지 애가 많이 자랐다면서 한번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스턴트 미역국만 생각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엄마인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 집엔 뭐하러 또 가? 그 집이 남의 집이야? 당신 집이잖아. 그래도 어떡해.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데.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 손엔 시어머니가 주고 간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동서도 와 있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기한테 불편할 정도로 장식이 많은 옷을 입혀놨더라고요. 저희 아기는 순면으로 된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동서는 제 아이를 보더니 콧방귀를 끼더군요. 마치 제 아기가 더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승리라도 한 듯한 태도였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뭘 담아온 거니? 아이, 보온병이 왜 이렇게 무거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는 둥 마는 둥 봤더니 식탁에 대충 올려놓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에게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팥죽이에요. 지난번에 미역국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보온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웬만큼 잘하는 집 아니면 안 먹는데. 전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잘하기로 판명이 난 곳에서 만든 거예요. 인기가 엄청난 브랜드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냉큼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냉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라고요. 팥죽을 맛본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인기 많은 집 거라고? 예, 내가 안 먹어본 팥죽이 없는데 너 지금 장난하니? 어? 이거 인스턴트 팥죽이잖아. 어머, 어머니,
역시 단박에 알아보시네요. 역시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로 보이냐? 너 진짜 돌았어? 시어머니한테 직접 팥죽을 쏘지 못할 망정 인스턴트 팥죽을 갖다 줘? 너 내가 이런 싸구려나 먹는 사람인 줄 알아? 아유 진짜 누가 싸구려 아니랄까봐 어디 감히 이런 걸. 시어머니는 보온병을 싱크대로 가져가더니 그대로 개수구에 처박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지 저에게 와선 삿대질까지 하며 그러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느냐. 장난질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네 친구야? 당장 꺼져. 어여 개처럼 학교나 지켜. 그 순간 동서가 저에게 했던 똑같은 말이 떠오르더군요. 둘이 모여 절 두고 같은 소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동서와 저와 시어머니의 싸움을 재밌다는 듯 보고 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전 놀라서 눈을 질끈 감았죠. 그리고 곧이어 찰싹하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제 뺨에선 아무 느낌도 없었죠. 이상해서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움켜쥔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호리 자식, 너 이 자식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나한테 손찌검을 해? 이게 아주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뺨을 때린 건 남편인데 얼굴은 남편이 더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키워준 은혜? 방금 애 낳은 사람한테 먼저 인스턴트 미역국 끓여다 준 게 누군데?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와이프가 나한테 인스턴트 팥죽 끓여서 쇼를 한 거구나. 내가 미역국을 끓일 줄 알면 그렇게 했겠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니까 내 실력보단 대기업에서 만든 인스턴트 미역국이 더 맛있겠다 싶어서 끓였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요즘 인스턴트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대기업표 인스턴트 팥죽을 끓여다 줬는데 노발대발 화를 낸 게 누군데요?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건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 차마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당신 그리고 재수씨, 남편은 시어머니와 동서를 가리켰습니다. 후회할 줄 알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시어머니와 동서는 동시에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누구긴. 개처럼 학교나 지키는 경비원이지. 동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재수씨 다니는 학교 이사장이 누군지 압니까? 예? 당연히 알죠. 이사장님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분이 바로 우리 와이프 새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서로를 보더라고요. 당신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을 따라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동서가 절 보면서 벌벌 기고 있더라고요. 전 난처했습니다. 일단 남편을 따라 나오긴 했는데 이 일을 어쩌나 싶더라고요. 전 아파트 앞에서 남편의 손을 놨습니다. 여보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랑 상의도 없이 새아버지 정체를 밝히면 어떡해. 난 새아버지가 누구든 별개로 내 일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건데. 저 사람들 벌벌 기는 거 봤지? 저 사람들에겐 그게 매야. 지위로 눌러버려야 한다고.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야. 어떻게 어머니 뺨을 때릴 수가 있어. 뭐 어때? 그 사람 내 친어머니 아니야. 뭐? 나 어릴 때 우리 아버지랑 바람나서 들어온 여자야. 저 여자 때문에 친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이야?
왜 그걸 이제 말해?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장남인 남편에겐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 마찬가지로 그런 시어머니에게 정없이 굴던 남편,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죠. 내가 자라면서 저 여자한테 얼마나 뺨을 맞은 줄 알아? 내가 지 아들 걸 뺏었다는 둥 때렸다는 둥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내 뺨을 때리며 살던 여자야. 나 저 여자 보기 싫어서 20살도 되기 전에 나와서 살았어. 뭐 집안 보조 다 끊겼지만 그래도 난 그게 더 좋았어. 남편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처음 만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가난해서 대학 못 갔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내 얘기 듣는 줄 알았어. 나도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 근데 내가 성적을 잘 받아올 때마다 그 여자는 내 뺨을 때렸어. 자기 아들보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게 배가 아파서. 내가 대학도 못 가고 학교시설 관리직으로 일하는 걸 알고 나서야 그때 나한테 연락이 오더라. 이제 그만 집에 한 번씩 오라고. 지 아들은 이제 선생이다 이거지.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난 뒤 남편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이제 참지 말고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말씀드리자. 우리도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라지만 우리도 우리 편이 돼줄 부모가 여전히 필요하잖아. 전 결국 남편의 설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저도 힘들었거든요. 새아버지와 재혼한 후 엄만 비로소 일을 관두고 살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분간이라도 자식 걱정 없이 남편 그늘에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했어요. 새아버지는 저에게 몇 번이고 학교 경비 말고 행정실이나 이사장 비서로 근무하며 경력을 좀 쌓으라고, 그 뒤엔 이사직을 주시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전 그게 엄마에게 짐이 될까봐 받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난 이대로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당신만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그 여자랑 재수 씨가 당신 무시하지 않게. 그렇게 친정에서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데 서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새아버지도 표정이 딱딱하게 굳으시더니 저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넌 내 딸이야. 더는 내 제안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복직할 땐 내가 행정실 자리 줄 거야. 근데 일단 시작은 말단 자리부터야. 대신 이력서 넣어. 처음엔 월급도 경비직보다 적을 거다. 하지만 차근차근 경력 쌓아. 그렇게 경력 쌓아 놓으면 지금 내 자리 너한테 줄 테니까. 새아버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껏 미혼으로 사신 분이었어요. 자식이라곤 엄마와 재혼을 통해 만난 저뿐이었습니다. 전 새아버지의 자리 같은 건 생각에도 없었어요. 다만 행정실 말단 직원부터 시작하란 새아버지의 제안엔 감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로 복직을 했습니다. 교문을 들어가 경비실이 아닌 학교 건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서였습니다. 형님.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선 저에게 벌벌 기더라고요. 동서는 제 팔을 이끌고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늘 형님이 1등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늘 1등이셨던 형님이 저 좀 봐주세요. 전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너 진짜 왜 이러니? 누가 보면 내가 네 목숨줄이라도 쥐고 있는 줄 알겠다. 동서는 두 손까지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형님 동서이기 전에 동창이고 친구잖아. 나 임용시험 다 떨어지고 겨우 사립학교 들어왔어.
근데 나 재계약 안 될 것 같아. 전 의아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나 실은 정규직 아니야. 기간제야. 그동안 계속 재계약해 주셔서 겨우겨우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 네가 새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싶었습니다. 동서가 기간제 교사라니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니는 몰라. 시댁엔 비밀이야. 응? 더더구나 시어머니는 이 사실조차 모르다니 아이고 기가 찼습니다. 어머니 말에 전 경비원이었지만 정규직이었거든요.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화제는 바뀌었어요. 오늘 행정실 첫 근무는 어땠어? 어색했지 뭐. 그래도 열심히 배우려고. 아직 말단이지만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는 건 자신 있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 기특하네. 당신은 정말 계속 시설 관리직 할 거야? 그럼 나는 내 일에 만족해. 보람도 있고. 우와, 우리 남편 대견하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똘똘 뭉쳐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도 자주 가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있고요. 아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힘든 시간을 이겨낸 보람이 있는 나날이다 싶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뭐 알아서들 잘 지내겠죠. 대신 여전히 똘똘 뭉쳐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동서는 결국 재계약에 실패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간에도 실력이 너무 없어서 윗사람에게 몰래 뒷돈이나 쥐어주며 겨우 자리 보존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걸리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게 퇴출당했더라고요. 동서도 둘째를 낳을 땐 시어머니에게 인스턴트 미역국을 받게 될까요? 그러나 그들이 인스턴트 팥죽을 먹든 미역국을 먹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중요한 건 제 하루는 오늘도 성실하고 행복하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